어머니, 집을 팔고 월세로 사신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집은 짐이다. 내 돈은 내 삶을 위해 써야지. 엄마, 우리가 엄마를 버렸다는 거예요? 찾아오긴 했지. 하지만 정말 나를 보기 위해 온 거니? 아니면 의무감에 얼굴만 비추고 밥 한 끼 얻어먹고 가는 게 목적이었니? 엄마, 강아지가 가족이라고요? 그래. 이제 이 아이와 함께 할 거야.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야. 어머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명절엔 가족이 모여야 하는 거잖아요. 가족이라면 내 선택도 존중해줘야 하지 않겠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에 사는 65세 김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위한 삶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여 북적였고 그녀는 매번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시절도 있었지만 점점 그녀의 역할은 고단한 노동으로만 남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사랑했지만 정작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순자 씨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을까?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 끝에 그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변화는 단순한 집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김순자 씨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자 씨는 65세가 되던 해, 오랜 고민 끝에 원룸으로 이사를 결정하셨습니다. 더 이상 명절마다 집안일로 지쳐가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에는 명절이 되면 자식들과 손주들이 찾아와 북적이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 하셨지만 점차 그 모든 과정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하루 종일 전을 부치고 손님 맞이를 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명절이 반복되면서 김순자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삶에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나 기념일이 되면 어김없이 어머니의 집으로 모여들었고 자연스럽게 김순자 씨는 그들을 맞이하는 역할을 맡게 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내 삶을 살지 못할까?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지만 나는 왜 더 힘들어지는 걸까? 이런 고민 끝에 김순자 씨는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명절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며 가족들을 맞이했지만 자식들은 잠깐 들렀다가 금방 집으로 돌아가기 바빴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잠시, 이내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쌓인 설거지를 마주하며 김순자 씨는 깊은 허탈감을 느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힘들게 준비하는데 정작 가족들은 나를 챙겨주지 않는구나. 그녀는 점점 가족 모임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결국 오랜 세월 살았던 집을 정리하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명절을 준비하며 기대했다가 실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방문을 차단하고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엄마, 원룸으로 이사 가신다고요? 좁아서 오지 마라. 김순자 씨는 단호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단순히 작은 집으로 이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팔고 월세로 살기로 결심하신 것이었습니다.
집은 짐이다. 내 돈은 내 삶을 위해 써야지. 김순자 씨는 은행 잔고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 살아오셨지만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그녀의 이 결정이 가족들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김순자 씨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과거 명절이면 김순자 씨의 집은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전을 부치느라 뜨거운 기름 냄새가 퍼졌고 거실에서는 손주들이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녀들은 한쪽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명절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명절이면 가족이 모이는 것이 당연했고 김순자 씨도 한때는 이 순간들을 행복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할 테니 걱정 마세요. 자녀들은 매번 말로만 도왔지만 정작 집안일을 하는 사람은 김순자 씨 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쉴 틈도 없이 식탁을 차렸다가 치우기를 반복하는 동안 가족들은 편히 앉아 담소를 나누며 명절을 즐겼습니다. 엄마, 저는 다 부쳤어요? 갈비찜은 아직이죠? 어머니, 국이 너무 맛있어요.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칭찬을 듣는 순간은 기분이 좋았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힘들어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명절 저녁이 되면 손주들은 피곤하다며 먼저 잠이 들었고 자녀들은 식사가 끝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TV 앞에 앉았습니다. 설거지가 쌓였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해서 일찍 가볼게요. 엄마, 쉬세요. 자녀들은 서둘러 집을 떠났습니다. 김순자 씨는 그들이 떠난 뒤 어지러운 거실과 설거지가 가득한 부엌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준비하는데 정작 가족들은 나를 챙겨주지 않는구나. 나는 단순한 뒷바라지하는 사람일 뿐인가? 그녀는 설거지를 하다가 멈춰서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 내 인생을 찾아야겠다. 그녀는 한동안 거실 한편에 앉아 텅 빈 집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언제부턴가 자신만의 시간이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오직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 흘러갔고 정작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이사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말로만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식들과 어질러진 집을 정리하는 것은 결국 김순자 씨의 몫이었습니다. 부엌에서 하루 종일 요리를 하고 상을 차리고 나면 이미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밥을 먹고 난 뒤에도 설거지며 정리할 일은 산더미 같았습니다. 자녀들은 배부르게 식사를 마친 후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잠깐 쉬다가 금방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가볼게요. 아이들도 피곤해하고 내일 일정도 있어서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자녀들은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현관문까지 배웅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힘들게 차린 음식도 애정을 담아 준비한 것들도 그들에게는 그저 잠깐 머물다 가는 당연한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너무 잘 먹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그녀는 자녀들이 문을 나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쉬운 듯 손을 흔들었지만 어른들은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집 안은 순식간에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거실에는 정리되지 않은 식탁과 곳곳에 남아있는 손주들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집인데 내 공간이 없네. 내 삶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 부엌으로 가보니 쌓여있는 설거지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젖은 행주를 쥔 손이 떨리듯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식탁 위의 그릇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더 이상 이런 반복을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나는 언제쯤 내 삶을 살 수 있을까? 김순자 씨는 그날 밤 늦도록 창가에 서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 속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순자 씨는 이사할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는 날 아들이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그는 마치 배신이라도 당한 듯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집을 팔고 월세로 사신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결정하시면 어떻게 해요? 김순자 씨는 조용히 상 위에 올려둔 짐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집은 나한테 너무 커. 청소도 벅차고 관리하는 것도 지쳤어. 더 이상 집이라는 짐을 안고 살고 싶지 않아.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이 붉어졌고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중심이에요. 명절마다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누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 팔아버리신다고요? 왜 그런 결정을 혼자 내리신 거예요? 저희는 대체 뭐가 됩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딸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이 집을 저희가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도 언젠가 아이들 키우면서 여기서 가족 행사를 이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없애버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최소한의 상이라도 하셨어야죠. 김순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곤함과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반응이 예상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 굳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어.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도 오직 너희를 지키겠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어. 하지만 이제는 나도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내 인생을 찾고 싶다고. 아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월세로 살면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집을 가지고 계셔야 나중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괜찮다고 하셔도 몇 년 뒤 후회하시면 어떡하려고요? 저희한테 손 벌리실 생각이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김순자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등을 펴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 이제부터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든 그건 내 자유야. 내가 평생 모은 돈 내가 행복하게 쓰겠다는데 너희가 왜 그렇게 난리야? 나한테 기대했던 거라도 있었니? 아들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결국 저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더 이상 신경 안 쓸게요. 어머니도 저희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알아서 사세요. 딸아이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마치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는 듯 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그들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며 그녀의 머리칼을 살짝 흩뜨렸습니다. 자식들의 말이 가슴을 찌르는 듯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많은 걸 희생하며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찾고 싶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스스로 선택할 거야. 아들은 주먹을 꽉 쥔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결정이 정말 후회 없으실 거예요? 집을 유지하시면 저희도 덜 걱정할 거 아니에요? 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월세로 사시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괜찮다고 하셔도 몇 년 후에 어려워지시면 결국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순자 씨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한 거야. 이제부터는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너희는 정말 내가 걱정돼서 이러는 거니? 아니면 혹시 남겨줄 재산이 없을까봐 그러는 거니? 아들은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저희를 그렇게밖에 안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도 신경 끄겠습니다. 어머니도 우리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김순자 씨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창밖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쪽이 시리도록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순자 씨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작은 강아지를 입양해 왔습니다. 강아지는 그녀의 품에 안기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강아지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문을 쾅 닫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강아지가 가족이라고요?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 강아지가 어머니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김순자 씨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아이와 함께 할 거야.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야. 딸이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그러면 우리랑은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 손주도 안 보고 강아지랑만 살겠다고? 명절도, 가족 행사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김순자 씨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손주들, 너희가 언제 나한테 손주들을 제대로 보여주기나 했니? 명절 때만 얼굴 비추고 밥 한 끼 먹고 가면서 손주를 본다고 할 수 있니? 나는 손주들이 오는 걸 바라며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고 기다렸어. 그런데 결국 너희는 몇 시간 머물다 떠났지. 나한테 남은 건 텅 빈 집과 쌓여있는 설거지뿐이었어. 아들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니라 강아지가 엄마 가족이라는 거네요. 명절도 없고 가족 행사도 없고 이제 엄마는 우리랑 상관없는 거네요. 김순자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아지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층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기다리고 희생하는 삶은 끝났어. 이 아이는 나를 필요로 해. 나도 더 이상 외롭고 싶지 않아. 자식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가족과 멀어지는 것 같았지만 정작 누가 누구를 밀어냈는지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강아지를 품에 안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가 진짜 가족이라면 내 선택을 존중해줘. 김순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기다리기만 하고 희생하기만 하던 삶은 끝났어. 이 아이는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해. 내가 보살펴야 할 존재야. 적어도 이 아이는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바라봐 주잖아. 너희는 언제 나를 기다려 본 적이 있니? 언제 나를 바라본 적이 있니? 아들은 이를 악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우리가 엄마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무심했다고요? 딸도 거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매번 찾아왔잖아요. 명절에도 오고, 생신 때도 오고.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엄마를 내팽개쳤다는 식으로 말하시면 너무하잖아요. 김순자 씨는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찾아오긴 했지. 하지만 정말 나를 보기 위해 온 거니? 아니면 의무감에 얼굴만 비추고 밥 한 끼 얻어먹고 가는 게 목적이었니? 너희는 나를 위해 준 게 뭐가 있니? 나는 너희를 위해 매번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명절마다 기다렸지만 정작 너희는 나를 위한 한마디도 없었어. 오히려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만 찾아왔잖아. 내가 힘들다고 하면 바쁘다는 이유로 피하고 막상 필요할 땐 내게 손을 벌리는 게 가족이니? 이 강아지는 나를 떠나지 않아. 내가 힘들면 옆에서 머리를 기대고 기쁘면 꼬리를 흔들어줘. 이게 진짜 가족이 아니면 뭐겠니? 자식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더 이상 너희가 원하는 어머니 역할에 맞추면서 살지 않을 거야. 내가 원하는 가족, 내가 행복한 삶을 선택할 거야. 너희가 날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이제라도 내 행복을 존중해줘. 명절이 다가오던 어느 날, 가족 단톡방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김순자 씨. 이 사진을 본 자식들의 반응은 격앙되었습니다. 명절이 코앞인데 어머니가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단톡방에는 연이어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명절인데 해외라고요? 다 같이 모여야 하는 날인데 이렇게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손주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김순자 씨는 차분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서운한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명절을 힘겹게 보내고 싶지 않구나. 너희는 늦게 오거나 밥만 먹고 가면서도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잖아. 나는 항상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아. 자식들은 어이없다는 듯 반응했습니다. 아들은 급기야 전화를 걸어 강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명절엔 가족이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명절에 갈 곳이 없어졌어요. 김순자 씨는 조용하고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가족이라면 내 선택도 존중해줘야 하지 않겠니? 나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어. 명절이 오면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만들면서 너희가 올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지. 하지만 막상 와서는 밥만 먹고 떠나는 너희를 보면서 문득 깨달았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명절이 되면 나는 온종일 부엌에서 일하고 너희는 웃으며 대화하고 떠나고 나면 나 혼자 남아 어질러진 집을 치우는 게 당연해졌더라. 그런데 정작 너희 중 누구도 엄마, 이제까지 고생하셨으니 잘 즐기고 오세요라는 말 한마디는 해주지 않더구나. 그게 서운해서가 아니라 나는 단 한 번도 내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서글펐어. 김순자 씨는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쉬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런 역할을 내려놓으려 한다. 명절마다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시간을 찾으려 해. 여행을 가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 이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니? 자식들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지만 김순자 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대신 온전히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자식들은 김순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고 어머니의 결정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집은 저희에게 남겨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결정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어머니가 지금은 괜찮다고 하셔도 돈을 다 쓰고 나중에 힘들어지시면 결국 저희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머니가 우리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김순자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일하며 모은 돈으로 내 삶을 살아가겠다는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니? 나는 너희를 위해 많은 걸 포기하며 살아왔고 항상 가족을 위해 희생했어.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단다. 나를 위해 돈을 아끼고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구나.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나를 위해 쓰고 싶어.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저희 생각도 조금은 해주셔야죠.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솔직히 많이 서운합니다. 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너무 갑작스럽게 모든 걸 결정하신 것 같아서 당황스러워요. 최소한 상의는 해주셨어야죠. 김순자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가족이라면 나의 선택도 존중해 주셔야 하지 않겠어? 나는 항상 자식을 위해 살아왔고 자식이 필요할 때마다 곁을 지켰어. 하지만 정작 내가 새로운 삶을 선택하려 하니 걱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며 원망만 하는 거야? 나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으니 이제는 나도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이제부터는 나도 내 삶을 존중하며 살아갈 거야. 자식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어머니가 단순히 희생하는 존재가 아닌 한 명의 독립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선택을 지키기로 하셨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이 아닌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가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결국 김순자 씨는 집을 팔고 반려견과 함께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더 이상 명절마다 음식을 차리고 손주들을 챙기는 일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셨고, 오후에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기 위해 공예 수업에 참여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따금씩 반려견과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떠나 자연을 만끽하며 삶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온전히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자식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반발했지만 어머니의 확고한 의지를 보며 점차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예전처럼 한자리에 모일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없는 명절이 어색했지만
점차 그 빈자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어머니와의 연락을 더욱 자주 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나가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김순자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얼마 전에 다녀오셨다는 여행은 어떠셨나요? 김순자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신경 써주니 고맙구나. 이번 여행은 참 좋았어.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한 달 정도 지내면서 자연을 만끽했단다. 아주 오랜만에 정말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 자식들은 가끔씩 어머니를 걱정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며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모습을 보며 그들도 점차 부모를 위한 삶이 아닌 부모의 행복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형식적인 명절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문득 말했습니다. 어머니, 올해 명절에는 저희가 어머니 계신 곳으로 갈게요. 어머니가 가고 싶은 곳에서 만나 뵙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만나자꾸나. 명절이라고 꼭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니?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홀가분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이제는 자신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어쩌면 자식들이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김순자 씨는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찾았다고 느끼셨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자식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짧은 대화를 나누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하거나 예전처럼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기로 하셨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다음 여행지를 고민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꾸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의무감이나 책임감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중얼거리셨습니다. 가족이란 꼭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지. 여러분, 오늘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쌓여 있지는 않았을까요? 김순자 씨의 선택이 정답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